말이에요. 교과서 79페이지 책임의 구성. 이거 뭘 하자는 거냐면 이행 보조자나 법정 대리인이 나오기만 하면 그럼 무조건 그냥 391조 갖다 때려 적용하는 거냐? 그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행 보조자나 법정 대리인이 채무 이행에 관련되면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391조 적용해가지고 채무자가 책임진다. 뭐 이렇게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책임질 때 이행 보조자나 법정 대리인이 걸려 있으면 무조건 이걸 갖다 때려 적용해갖고 그냥 무조건 책임지는 거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로 책임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91조가 있다고 그래서 이행 보조자나 뭐 법정 대리인이 하여튼 뭐 관련이 좀 있다. 근데 채무자가 책임지게 됐다? 그러면 그 중간에 근거가 무조건 이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냐?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딴 근거로도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딴 근거로도. 그러면 그 딴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딴 근거가 뭘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혼동하면 큰일 나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건지를 까먹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그럼 이게 뭐 어디가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 이거. 그래갖고 여러분이 그 어저께 나눠준 겁니까? 어저께인가 어저께 줬나? 줄 거야. 응? 오늘 줬구만, 오늘. 오늘 3페이지에 있는 문제 있죠? 3페이지. 응? 3페이지를 보라고. 3페이지 맨 위에 있는 그 연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이행 보조자나 법정 대리인의 복습자료 3페이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찾는 것도 늦게 찾아, 이상하게 왜. 이행 보조자나 법정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서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 요건 딱 굳어 있는 거야. 책임 안 지면 이거 따질 필요도 없는 거야. 책임 안 지는데 뭐라 따져, 이걸. 이 사람들의 이행 행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근거가 항상 391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391조, 그게 아니라면 더 이상하죠. 그럼 391조는 언제 쓰는 거냐, 이거예요. 그럼 391조는 언제 쓰는 거냐? 응? 그걸 찾아보는 겁니다. 알겠어요? 먼저 말해요. 특히 그 중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맨 밑에 줄에 있는 이행 대행자의 경우입니다. 베타번에 맨 밑에 줄. 그래가지고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있죠. 이때는 390조에서 책임진다고 써있지, 책에. 왜냐하면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사용했으니 그 자체가 채무의 내용에 조치는 게 안 됩니다. 그래서 390조에 책임집니다. 알겠어요? 그 자체가. 그럼 허용된 경우에는 그 허용하는 법 규정에 따로 있어요, 다 그게. 그러면 391조가 적용되는 건 언제예요, 도대체가? 교과서를 보면 언제라고 돼 있죠? 80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5줄. 꼬마 3번이 있죠. 모르는 경우야, 모르는 경우. 모르는 경우. 이게 허용되는지 금지됐는지 모를 때만 바로 이때 391조로 책임다. 써있죠. 80페이지 첫째 문단 끝에 5줄 있죠. 푸르고 굵은 펜으로 박스 쳐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또 되게 많다는 거야, 이상하게. 그냥 이행 보조자하고 그냥 법정 대리인만 나오면 미친 듯이 391조 적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모를 때만 적용돼, 모를 때만.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어디 갔어 또 이게? 여기구나. 그 책임의 구성이라는 거 있죠. CC번 그 앞 페이지에. 그 제목이 사실은 정확하게 뭐죠? 빨간 걸로 고쳤어요. 391조의 적용 범위.
이렇게 꿰뚫어야 이걸 알죠. 뭘 따지자는 건지 지금. 391조의 적용 범위죠. 정확하게 제목이 사실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80페이지 첫째 문단에 끝에 5줄. 첫째 문단에 4줄이야 5줄이야. 꼬마 3번 말이에요. 꼬마 3번부터 5줄이잖아 그게. 80페이지 첫째 문단에. 그것이 답이에요. 언제만 적용돼요? 모를 때. 여러분 오늘 나눠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그 문제에다 써놔요. 적용 범위. 391조의 적용 범위라고. 아, 이래야 이게 간명하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게 뭔 사건인지 도대체. 교과서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391조의 특징은 뭐예요? 모를 때 적용돼. 모를 때. 허용됐는지 금지됐는지 모를 때. 이게 통설입니다. 모를 때 적용된다. 여러분 내가 나눠주는 복습자료의 연결 문제가 그게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지금쯤 알 때가 안 됐어요? 복습자료의 연결 문제. 이 답이 정해져 있죠, 이상하게. 뭐의 답이? 수평선이다. 영화로 나올 거야, 이것도 이제. 수평선. 이탈리아 감독이 만들 거라고. 어떤 법학 선생의 문제는 답이다. 수평선이다. 거기서 제목을 딴 거예요, 수평선. 거기 어떤 인물이 등장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말을 안 듣고 불성실하게 복습하는 학생들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영화에 내가 이제 만약 그 영화 시나리오가 발표되면 내가 그걸 한 집어넣으라고 그래요. 형성권의 6가지 기능. 꼭 집어넣자 우리가. 그래서 그 영화 대목 그 중간에 그거 안 외워가지고 선생님한테 잘못 걸려서 맞아 죽은 학생 나오잖아요. 알겠습니까? 쉽죠 여기. 여기 그냥 그걸 모르고 391조의 적용 범위라는 걸 모르고 그냥 읽고 앉아있으면 이 1, 2, 3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지. 금지되면 뭐예요? 390조. 꼬마 1번이 금지되는 경우죠. 금지는 390, 모르면 391. 이게 어릴 때 부르던 무슨 동네 얘기, 동요 같지 않습니까? 금지되면 390, 모르면 391. 알겠어요? 명료, 정확, 재미, 간결. 이 신대 강의의 모토예요. 이상하게 뻥 뚫린다. 정확성은 여러분 저런 거 압니까? 오캄의 면도날. 오캄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 등장하죠. 철학사에. 근데 내가 신학 그 이론가 중에 오컴이라는 놈이 하나 있었는데 그 놈이 윌리엄 오브 오캄인가? 뭐 한 두 놈 중에 한 놈이 있었는데 무지 똑똑해요. 그리고 신학 논쟁을 하는데 마치 그 면도날로 뭘 째듯이 뭘 한다고. 오컴의 논쟁이라고 게 유명하죠. 원래 이 철학사에 4명의 면도날이 등장합니다. 면도날. 그 사람들 왜 유명한 사람들이냐면 생각을 매우 예리하게 한다는 거야, 이거. 꽤 뚫어오르고, 막 조그만 틈만 보이면 면도날로 자르듯이 그걸 팍 헤쳐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점을 파헤친다. 우리나라 이거 큰일 났는데, 지금. 내가 옛날에 그 사천성 오지를 한번 놀러 갔는데, 중국에. 거기 내가 놀러 갔을 때가 걔네들 방학 때 모양이던데 어떤 그 촌스런 학생이 작업복 대학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 입던 옷이라 바지가 이상하게 무릎 근처에 와 있고 끝이 팔은 팔뚝 근처에 가 있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똥찌개를 지고 가는 거야 산 그 허리를. 근데 내가 걸어가다 배낭 메고 가는 나하고 마주쳤어요. 운명적인 조우라고나 할까? 그런 영화도 나왔죠. 조우인가 무슨 뭔가 엔터테인먼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 이제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비켜갈 수가 없어 이상하게. 내가 딴 데 빠져나가야 돼. 그래서 맞고 가만히 서 있었더니 지가 쉬더라고. 그래서 나 이제 짧은 중국어로 이제 대화를 나눠봤어요. 영어를 섞어가지고.
근데 내가 처음에 놀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무지하게 유식하다는 거야, 학생이. 이상하게. 상상을 초월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보통 한 19세기까지의 미국 철학자까지가 우리나라에 보통 소개가 돼 있는데 그 이후에 저기를 마치 내가 여러분 나눠주는 표 그리듯이 땅바닥에다 이걸 그리면서 설명을 해, 그리면서. 계보를.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전개되는가를. 그런데 똥찌개는 지고 있지만 그 맑은 눈빛이 말이에요. 엄청 감동을 줬습니다, 나한테.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중국의 청년들은 어떤 책을 주로 읽냐고 그랬더니 보통 일주일 이내에 번역된대요. 유럽이나 미국에서 책이 발간되면 중국어로. 그래서 그런 그룹이 따로 있냐고 그랬더니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 바로 번역해, 바로. 중국의 그 지적 수준을 위해서. 무지하게 박식한 거야, 이 젊은이가. 그래서 내가 칭찬의 말을 한 5분 동안 했어요. 가능한 모든 형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는 거 다 동원해가지고. 넌 정말 중국의 기둥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아시아의 기둥이며 지구의 기둥이며 우리 은하계의 자랑이다. 그러면서 그 칭찬을 하면서 내가 가슴 한구석에서는 아주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우리 조국의 현실을 비교하면서. 내 이 동네 다방이나 뭐 음식점이나 술집에 자주 가서 젊은이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는데, 왜냐하면 우리 미래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그런 대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 맨 거지 같은 소리만 하셨습니다. 연예인 얘기, 작업하다 실패한 얘기, 이런 거밖에 없다고, 이게. 정말로 천박하게 짝이 없어, 내가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중국의 속국이에요, 또. 젊은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고는 이게 안 된다고, 이거. 피눈물 나게 공부를 하고 책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꼭 해야 되는 한 가지도 공부를 안 해, 이상하게. 복습도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해봐. 그 낯선 오지에서 얼굴에 버짐이 잔뜩 폈어요. 먹은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비리비리해. 근데 눈빛만 호수처럼 막습니다. 나이 먹은 외국인을 만났는데 전혀 위축됨이 없이 당당하게. 젊은이는 그런 게 장점이죠.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설마 한국의 어떤 그 아저씨한테 질소냐 이래가지고 있는 걸 최대한 동원해서 알리려고 하는 그 젊은이의 그 어떤 그 성실한 자세를 보고 감동이 가슴에서 뭉글뭉글 나온다고. 똥찌개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대화에서 내가 혼란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 옆에 있는 그 똥찌개에서 참을 수 없는 그 향내가 엄습해가지고 태칼이 갑자기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대답시. 거기까지 확실하겠습니까? 391조가 규정하는 것은 바로 이 경우예요. 어떤 경우?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은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책임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총칙에서부터 배웠죠, 다. 내용하고 그런 걸. 책임 능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불법행위 능력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정확하게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고 여기서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을 하는 능력이죠. 그렇잖아요. 가만 보면. 불법행위는 불법행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나 문제가 되면 당연히 여기서 시험에 나올 건 두 가지입니다. 지문에 딱 써먹기 좋은 거. 네 번째 줄 오른쪽부터 무과실 책임에 있어서는 당연히 책임 능력은 요건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첫째 한 줄이죠. 1번 맥이고 두 번째가 연이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 책임 능력이 문제되는 것은 채무가 발생하기 전이 아니고 후입니다. 후. 알겠어요? 거기가 써있죠. 그걸 주황색 메모리펜으로 칠하고 거기 주의할 것은부터 시작하는 세 줄 문장이 있죠. 걸친 문장. 주의할 것은부터. 그거를 메모리펜 칠하고 왕별을 하나 표시해 놓으라고. 왕별.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채무 발생. 채무는 주로 뭐예요? 이행해야 될 채무. 채무. 이 전은 뭘로 처리해요? 총칙에서 이 전을 배웠죠. 총칙에서. 이 책임 능력에 관해서 채무 발생 전에는 의무 발생, 권리 의무 발생 전에는 행위 능력으로 처리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 써 있잖아. 거기 써 있어. 이 후가 바로 책임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임 능력. 응? 알겠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도 말합니다. 행위 능력은 법률행위에서만 문제가 되죠. 이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법률행위죠. 대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서만 문제, 과정에서만 문제가 돼. 행위 능력은. 일단 발생 변경 소멸하면 그때는 이게 책임 능력이 문제예요. 그때는. 알겠습니까? 그때는. 거기 그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무지하게 중요한 말이죠. 책임 능력이 두 가지 다른 방향에서 문제가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총칙에는 이 말을 어떻게 썼냐 하면 법률 행위에서는 행위 능력이, 위법 행위에서는 책임 능력이 이렇게 써 있다고. 불법 행위가 위법 행위죠. 그 말의 뜻이 이겁니다. 이거. 지금 이 주황색 메모리펜 칠한 걸 총칙에 해당 부분에 옮겼어요. 책임 능력 나와 있죠. 딱 별도로. 이것까지 거기다 옮겨 쓰고 같이 이해를 해버리면 명료하게 이해가 되죠. 명료. 몇 페이지에서 책임 능력? 84? 거기다 이걸 옮겨 쓰라고. 채무 발생 전에는 채무 발생 전이 과정이죠. 채무 발생 과정. 그때는 행위 능력이. 채무 발생 후에는 책임 능력이. 예. 그래갖고 앞서 배운 간결한 문장들 깊이 있게 우리가 인식하는 거. 이것을 공부라고 그래요. 이게 판택텐의 공부예요. 알겠습니까? 판택텐의 공부. 판택텐의 식은 곧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죠. 확산해. 에스투디지룽 데스 판덱타에. 확실히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말해요. 면책 약관의 효력. 이게 사적 자치에 의해서 거기 여러분 첫 줄에 깨알 글씨에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죠. 면책 약관의 뜻이 뭐예요? 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특약.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과실이라고 써놨어. 과실이. 그럼 고의가 포함된다는 걸까? 아닐까? 그건 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나와 있죠. 그 문단 세 번째 줄부터. 고의가 포함되나 안 되나. 그 면책 약관의 내용에. 이 문장을 이렇게 씁니다. 곽윤 선생님. 정말로 정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글 한 줄을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곽윤 선생님은. 민법 전편을 한꺼번에 생각하는 거예요. 앞뒤 전후 좌우를. 알겠어요? 알겠죠. 다만 조심할 게 있어요. 고의는 무효인데. 여러분이 번호를 매겨야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채무자가 빨간 열축 1번. 네 번째 줄에 이행보조자의 동그라미 2번. 그리고 한쪽만 무효라는 겁니다. 이행보조자의 고의에 관한 면책 특약은 유효해요. 알겠습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죠. 묘하니까 이거.
두 번째 문단은 나중에 약관법을 배울 때 배우라고. 지금 머리 아플 테니까. 괄호 5번은 아까 공부했죠? 괄호 5번. 알겠습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지체 후 불능이니까. 입증 책임. 이건 별표 하나 정도 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입증 책임은 다 말했는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입증 책임은 사실 그 입증 책임 부담을 어떻게 시킬 건가. 입증 책임의 분배 문제에 대해서 민소법상 항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관되게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 법 규범의 형태를 보고 구별한다. 본문에 있으면 원래의 입증 책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단서에 있으면 입증 책임이 전환된다. 반대편에서 여러분이 390조의 고의과실과 750조의 고의과실을 비교해보면 불법행위에서는 고의과실이 어디 있죠? 본문에 써 있어. 법조문을 찾아봐. 법조문을. 고의과실이 본문에 들어가 있죠. 390조에는 고의과실이 어디 들어가 있죠? 단서에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불법행위하고 채무불이행은 입증 책임이 정반대로 돼 있어요. 정반대로 돼 있어요. 교과서에 그 얘기가 나와 있죠. 본문에 들어간 건 정상적으로 그걸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응? 채권자 말이에요. 그러나 채무불이행에서는 채무자가 주장해. 채무자가. 왜? 단서에 들어가 있으니까. 고의과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전 자주 보는 학생은 이런 걸 안 외워요. 법전 하도 봐서 알고 이거 자기가 단서에 들어가 있는지 본문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고의과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모르니까 법전이 재미가 없는 거야. 이게 뭐 단서에 써 있으려면 써 있고 뭐 본문에 써 있으려면 써 있어라. 너 써 있어라. 나는 잔다. 이러면. 그러니까 법전에서 본문 단서가 바로 이 입증 책임하고 관련된다는 걸 모르는 학생은 법전을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 아무것도 끌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맥없이 읽고 앉았는 거야. 그냥 한글로 써 있구나. 읽어보자. 합격지에 보니까 뭐 법전 자주 읽으라고 했으니까 읽어는 보자. 그리고 아무 내용도 안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한 30조 지나가면 잠이 오기 시작하죠, 이제. 심심해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법전 읽으면서. 여러분, 이게 법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이시훈 선생님의 채점평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나보고 답안지를 쓰라고 해도 이렇게 쓸 수 있는가 매우 의문스럽다. 이런 답안지가 하나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공개됐습니다, 그래갖고. 민소법 답안지가. 근데 그 답안지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답안지에 그 서술된 본문 단서도 이거 맞춰서 써놓은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이 법학 글이 있죠. 글의 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형을. 나중에 뭐 비공식으로 사람들이 그러는데 확인해 보니까 김홍규 선생님 제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은퇴하셨죠. 연대 계시다가. 민소법학자인데 얼마나 훈련을 받았는지 평소에 대화할 때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 5, 6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야, 이상하게. 머릿속에서. 그냥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떨어진다고. 지금 어디 부산인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 태풍의 눈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붙은 그 사람, 학생. 왜냐하면 일상 대화는 모르고 삶이 깔끔하다 이거야. 근데 그 문장이 천하의 명문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 같은 분이 뭐 내가 답안지 써도 이렇게 못 쓴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글 내가 유치원 때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냐? 아, 시옷하고 이하고 니은이 있네? 아, 신이구나, 이게. 그런 거는 책을 읽는다고 안 그래요? 글자를 읽는다고 그러지, 그냥. 그러니까 복습을 반복하라고, 책을. 이런 명문들을 반복해봐, 자꾸. 입증 책임 알겠죠? 입증 책임. 그죠? 본문 단서.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돼. 위법성 아까 말했죠? 아까가 아니라 어저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된다. 알겠죠?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 하면
위법성 조각사유의 그 항변권이 있죠. 항변권. 항변권에 대해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항변권도 위법성 조각사유로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뭐가 나와요? 항변권에 관하여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항변권은 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소송상 행사해야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써 있죠. 다른 건 다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거는. 근데 항변권은 그렇지 않다고. 알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있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나 항변권은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런 걸 별표 하나 해놔. 객관식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효과. 야, 이게 드디어 중요한 겁니다. 지체 후 불능에서 앞에 있는 지체의 그 효과가 뭐냐는 거예요. 응? 이게 되게 쉬운데, 이 전체 윤곽이 없으면 되게 어렵습니다. 많이 말도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있다고. 우선 이행지체가, 즉 협의의 채무불이행이 광의의 채무불이행의 효과는 당연히 포섭하는 거죠. 안 한 거 확실하니까. 강제이행 무조건 들어갑니다. 강제이행. 알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강제이행이 당연히 들어가지만 아무데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을 때만 강제이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애시당초 지금 와서는 할 수 없는 건 강제로 할 수가 없는 거야. 못하는 걸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행 불능의 효과를 보게 되면 86페이지, 거기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이행 강제가 안 나와. 이행 불능에는. 왜? 이행 불능은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일한 예외가 뭐라고 그랬죠? 유일한 예외가 안 되는 게 확실한데도 뭔가 이걸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여러 가지. 순학질 조항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이행 강제를 보시면 여러분이 혼동하면 안 되는 게,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은 한꺼번에 신청이 되는 겁니다. 묶어. 82페이지 로마자 1번과 로마자 2번은 묶으라고. 여러분이 이걸 이상하게 읽는 학생이 있던데, 거기 효과가 구별이 되어 있으니까 이행 강제는 이행 강제대로 하고, 강제 이행 말이에요. 지연 배상은 지연 배상을 선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계약을 맺고 이행 기간인데 지금 안 하고 있어 지금. 그럼 원래 해야 되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 늦은 데 대한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이나 늦었는데 원래 거만 딸랑하고도 끝이면 그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원래 거 하는 건 당연하고, 요 늦은 데 대한 지연 배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1, 2번은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자 1, 2번은.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지연 배상만 받는다든지, 본래 강제 이행만 하면 그 말 이상하잖아요. 한쪽으로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건 함께 하는 겁니다. 이행 강제와 지연 배상은 함께 하는 거라고. 이거 두 개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보배상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전보배상은 이행 강제와 함께 하면 큰일 나죠. 이건 두 배로 받는 거죠, 참 또. 가름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 2번은 같이 하는 거예요. 전보배상은. 같이 안 하는 거야.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면 가름해서 몽창 다 돈으로 환산해서 받아버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이게 유사책에 지금 잘못 써 있을 거야, 아마. 그럼 이상한 생각을 하는 학생이 많아, 내가 보니까. 이걸 따로 한다는 거야. 답안지가 이상해, 그래갖고. 말이. 어떻게 되는 거지, 도대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 지연, 플러스 지연배상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보배상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 법학의 묘미가 나오는데, 이 전보배상 말이에요. 전보배상을 잘 읽어보면,
전보배상. 해제한 때에는, 그런 게 보입니까? 해제한 때에는, 해제한 때에는에다가 네모치고 1번이라고 해. 1번. 여기 조문이 잘못 인용됐죠? 이게 아마 551조인가 그럴 거예요. 법전 찾아봐. 해제에서 손해배상이 548조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채권 강론 갖고 오라는 게 이게 전부 다 뒤에 거하고 맞물려 있어가지고 교과서가 없으면 설명 안 돼. 뭐가 설명 안 되냐면 이걸 공부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냐면 551조의 손해배상은 그냥 손해배상이라고 써 있죠. 그죠? 그러나 이설 하나도 없이 우리나라의 모든 민법학자는 저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알겠습니까? 500 해제한 후에는 절대로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 채권강론 교과서에 써 있다고. 이설 없어요, 현재. 알겠습니까? 교과서에다가도 전보 배상 을 사이에 만을 이렇게 쓰세요. 전보 배상 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 배상은 애당초 못해요. 551조의 손해배상은 그냥 손해배상이 아니고 전보 배상만을 의미한다고. 법전도 고쳐요. 지우지는 말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손해배상에다 빨간 줄로 긋고 전보 배상만 이렇게 쓰라고. 이걸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갖고 거지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치고 한다고. 앞으로는 말이에요.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지연배상과 전보배상이 있는데 이따위로 공부를 하니까 시험 보는데 골탕 먹는 거야. 이건 학자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수험생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건 물론 알아야 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애당초 이걸 붙여서 읽으라고 전부 다. 응? 뭐 이거 반대로 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 강제라고 써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나 따다니는 거야 이거. 이것만 할 리가 없거든. 이게 미쳤어요? 원래 건 하나도 안 받고 지연배상만 받아? 이거는 항상 두 개가 있습니다. 응? 아, 참, 조금 전에 그 빨간 거 네모친 거 1번만 매고 2번 안 했죠? 2번은 어디야? 세 번째 줄에 있네.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알겠습니까? 그 2번이죠. 계약을 해제함이 없이. 그 밑에 줄에. 그래갖고 전보배상은 항상 두 개가 있어요. 해제 후 전보배상. 응? 해제 없는 전보배상. 이 신림동의 문제가 뭐냐면 신림동에는 이 지연배상과 전보배상이 이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이상하게.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게. 내가 물어보니까. 그래갖고 웬 사기꾼 같은 소리 막았어. 왜 이게 우리나라의 전역에 여러분 총치에서 민법의 적용 영역을 배웠죠.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 다 적용돼 우리 민법은. 근데 왜 신림고등에서는 이상한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그 특례법이 없는데. 그래서 손해배상은 이 세 가지 정확하게 항상 이거는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551조에 할 수 있다고 써놨으니까. 그런데 요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요거는 불능에서는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불능에서는. 응? 그러나 지체에서는 이게 아마 395조에 있죠.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만. 알겠습니까? 이게 촥 나와야 됩니다. 촥.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배상.
그래서 교과서를 갈라 이거지, 갈라 이거. 거기 번호 내가 그래서 매기라고 하는 거야. 해제하고 전보배상, 해제 안 하고 전보배상. 아, 알겠습니까? 교과서에. 395조는 맞아요? 응? 맞구만. 내가 가끔 법조문을 헷갈리는 건 여러분과 똑같은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법전을 안 읽어서 헷갈리죠. 나는 여러 나라의 법전을 읽어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의용민법 뭐 이런 거 읽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거 사람이. 독일 민법전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이란 말 딱 시험 문제 비슷한 거 나오면 이게 세 가지가 착 구별해서 나와야 돼, 이거. 특히 전보배상이 두 가지 있다는 거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교과서에서 갈라서 설명하고 있죠. 해제하고 전보배상 받는 거는 그건 예외가 있을 수가 없고 원칙 다 할 수 있는 거야, 무조건 다. 그건 지체든 불능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밖에 못해, 그러고 전보배상밖에. 응? 그런데 이 해제 안 하고 전보배상은 이거, 해제 없는 전보배상 이거 문제가 있어요, 이거. 이걸 뭐 어떻게 돼요? 불능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죠. 불능은 원래 전보배상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지체는 말 예외적으로 만든다. 해제하고 전보배상은 지체도 무조건 할 수 있어, 무조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일부터 책 갖고 가는 교과서 들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라고 안 찾아보니까. 이렇게 알지 않고 이거와 다른 모든 엉터리 설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이건 이설이 없어, 현재 우리나라에. 이설이 없다고. 그럼 395조의 그 조문에 있는 요건이 있죠. 그거 다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알겠습니까? 객관식이 잘 나오니까. 법전에다가도 번호를 매겨, 좀. 법전 볼 거 아니야, 여러분. 395조에다가 경우의 수를 나눠가지고 번호를 매기라고. 그 번호 안 매긴 사람은 어떤 학생입니까? 법전 다시는 안 보겠다는 거죠. 그런 학생의 말로는 어떻게 돼요? 비참합니다. 신림동에서 뼈를 묻거나 늙을 때까지 있다가 농사 짓는다고 낙향했는데 그때는 힘이 없어 못하죠, 또. 운동을 안 해가지고. 자기 동네에서 쫓겨나 그래갖고. 저번에 내가 어디 가든지 강원도 가든지 어디 가다가 옆에 논을 보니까 말이에요. 벼 반, 피 반이에요. 논에. 작년 가을인가. 너무나 핏대가 나면 내렸어요, 내가. 이 논주인 누구냐고. 그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 갑자기. 난 젊은이가 그런 줄 알았더니. 그래서 속으로 놀래가지고, 야, 할아버지도 농땡이 꾼이 있구나. 그래갖고 혼내주려고 그러는데 할아버지가 먼저 선수 치는 거예요. 몸은 늙고 병 들고 자식들은 다 서울로 도망가고. 그러니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뽑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매일. 그래서 분노를 사귀고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야, 날 보고. 왜 조국 산하를 이따구로 만들어놨냐고 소리 들었더니, 농사 짓는 사람이 논에 표반, 피반이면 이게 나라 망치는 거지, 지금. 피는 그러고 이게 자생력이 엄청나죠. 얘가 뽑지 않고 씻다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못 말려요, 이제, 그때는. 완전히 모내기 하기 전에 제초제 갖다 그냥 아주 떡을 치야 됩니다, 논에다가. 잘 안 죽어, 그러고 요새 이상하게, 피가. 그래서 내가 거기서 노인네를 힐난하려고 그러다가 조국의 현실이 그 모양이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젊은이 다 농촌에 버리고 도망가 버렸는데. 그죠? 우리나라에 쓸만한 젊은이는 다 실린 구동에 가서 살죠, 이상하게. 집에서 생선한 쌀과 밭에서 따온 상추 이런 걸 먹지 않고 실린 구동에서 2,000원짜리를 먹으면서 뭘 한번 해보겠다고 그냥 이상하다고 살다가 보면 이해가 안 가죠. 그것도 집에서 신선한 걸 먹으면서 공기도 좋은데 거기, 응? 동네에 무슨 일 있으면 좀 돌보기도 하면서, 그러지 않고 말이에요. 이상하게 산골짜기로 와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산골짜기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냐? 아니, 복습도 한다 이거예요. 뭐 하는지 몰라니까. 전보배상 알겠습니까? 전보배상. 그럼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 가중이 나와. 아까 이걸 빼먹었구나, 내가. 이것도 지체후 불능이죠. 이게 바로 지체후 불능이 하나 빼먹어. 어쩐지 이상하게 4개밖에 없더라고.
뭐 많아서 6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체의 불능의 한 내용 아니에요, 이건. 별다른 게 아니고. 책임 가중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죠? 응? 책임 가중이라는 건. 무과실 책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줄에 나오자 책임 없어도 책임이다. 그러니까 책임이 가중됐다는 거야. 아까 그 77페이지인가 어디 그 지체의 불능이 있죠? 거기 여기 페이지도 플러스에 참. 지체의 불능. 지체의 불능이 어디 있었어, 아까? 77페이지? 이것도 플러스, 이것도 392조에 관한 거 아니야, 이것도. 5군데 나와 있어, 현재. 이게 한꺼번에 합쳐놔도 양이 엄청나죠, 이거. 지체의 불능이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곳곳에 숨어 있어, 폭탄처럼. 그건 배울 게 없어, 거긴 그냥. 알겠습니까?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아닌데. 그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이 83페이지 첫째 줄, 둘째 줄이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이 말 자체가 해당죠. 채무자가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하여서만 책임을 지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는 거야, 정확하게. 그 경우가 어느 경우일까? 이게 아마 401조일 거예요. 조문수로. 알겠습니까? 법조문을 찾아봐 좀. 알겠어요? 401조에 나와 있죠. 이 경우만 말하는 겁니다. 딱. 알겠어요? 401조. 그 경우에도 지체 후에는 경과실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401조 쪽에 고쳐야 되죠, 여러분이. 401조에 뭐라고 쳐야 되죠? 채권자 지체 중에는 있죠, 중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채권자 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채무자 지체 전까지. 그걸 짚어야 됩니다. 채무자 지체 전까지. 채무자는 채무자 지체 전까지. 알겠어요? 그래야 83조 첫째, 둘째 줄 그 내용이 삽입되죠. 지금 이런 것들이 있죠. 392조나 401조 제한해서 551조 제한해서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정확히 모르니까 케이스가 안 풀리는 거야,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판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이것만 고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채권법을 내가 빨리 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밀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 돼, 나도 지금. 지금 잘못하면 소송당하게 생겼어, 지금. 너무 늦게 줘가지고. 여러분이 말이에요. 26페이지 맨 밑에도 401조가 나오죠. 거기도 다 고쳤어야 됩니다. 채무자 지체 전까지죠. 중과실로 책임지는 게. 맨 밑에 줄을 깨알 글씨 보면 401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법조문을 해석할 때 어떻게 채무자 지체 전까지. 그걸 반영해서 집에 가서 알아서 고치라고. 그게 싫은 사람은 거기 26페이지? 거기 밑에다가 지금 이 오른쪽 페이지 이걸 인용해 놓든가. 주의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채무자 지체 전까지가 이게 딱 맞는 말인데 왜냐면 교과서에 지체 후라고 써 있죠. 그런데 또 내 생각에 틀림없이 얼굴 보니까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정신만 혼동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행 지체가 되는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이행기 아니야. 그 이행기 후라는 얘기죠, 이게. 그냥 채무자 지체 후라는 게 이행기 후라는 얘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행기 후. 그죠? 그러니까 26페이지 맨 밑에가 뭐죠? 이행 지체가 되지 않는 채권자 지체의 경우만 말하는 거죠.
아니, 이행지체 후가 이행기 후 아니야, 바로. 나는 이행기 전에 이행지체가 된다는 얘기 못 들어봤어. 어? 그러니까 선생의 말에 주눅이 들지 말고 공부 안 한다고 욕먹는 건 그건 딴 문제고 공부에 관해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이 나오는데 계약 해제권. 해제권은 뭐 당연히 할 수 있어요. 해제는 할 수 있는데 협의의 채무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심하게 여기서 이제 바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이행 지체의 첫 번째 논점이 최고 요부라고 그랬죠. 해제도 이행 지체와 똑같이 무조건 첫 번째 논점이 그러니까 시험 문제 딱 받아서 해자만 보이면 해. 그냥 갑자기 최고 요부가 떨어져야 됩니다. 최고 필요하냐 안 하냐. 거길 둘로 갈라봐요. 그래서 둘로 갈라봐. 번호를 어떻게 매기냐 하면 최고가 필요하냐 최고가 필요 이걸로 구별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체하고 해제가 나오면 어떤 때 최고해야 되고 어떤 때 최고할 필요 없냐 이거야. 알겠습니까? 최고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곧. 그 용어 풀이가 여기 나오죠. 여기 나오잖아 지금. 그 용어 풀이가. 최고할 필요 없다는 걸 곧이라고 한다고 거기서 써 있잖아 교과서에. 거기 곧에다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치고 막 컬러풀하게 장식을 하는 거야. 뽀다구나게. 여러분의 그 예술적 감각을 총동원해봐요. 곧에다가. 곧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최고할 필요 없다는 거. 예외적으로 뭐가 있어요?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 없이. 근데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 없어는 소수만 쓰이고 대부분 당연히를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곧, 당연히, 없으면, 관하여 이런 말들이 있죠. 뭐 엄청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왜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여러분은 초등학교를 우간다에서 나왔어요? 국어를 어디 거기서 배운 거야? 곧 최고가 해야 되는 거 갈라서 하면 되죠. 그죠? 그게 논점이에요. 염려돼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해제와 관련된 논점이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설명하려면 해제가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안 된다고 해야 당초. 또 하나가 뭐예요? 최고의 요부. 최고. 해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해제가 있고, 곧 해제가 있어. 곧 해제. 알겠습니까? 지체도 두 가지야. 그냥 지체가 있고, 곧 지체가 있어. 곧 지체. 아까 봤잖아, 우리 다 찾아봤잖아, 여러분 스스로. 그 다음에 이행지체의 종료라는 게 있어요. 종료. 이행지체는 언제 끝나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할 게 불능은 불가능해지면서 시작과 끝이 한꺼번에 결정되죠. 그러나 모든 늦음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지체는 기산점이 있고 종료 시점이 있다고. 그게 맞는 말이려면 채권자 지체에도 종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99페이지 맨 밑에 우리가 비교해 보자고. 내 말이 맞으려면 지체는 다 종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더 보너스를 알려줄게. 모든 지체 사유는 똑같아, 내용이. 표현만 다르고. 83페이지와 99페이지를 비교해 봐봐요. 한 항목씩 비교해 봐. 똑같은 내용이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알면 공부하는 양이 반으로 줄잖아. 지체. 여러분이 하나 당연히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죠. 지체 후 불능이 종료 사유라니까. 그건 당연히 알고 있는 거야 원래. 뭐 채권 소멸하면 당연히 소멸하죠. 그거야. 말할 필요도 없지. 그럼 뭐 외워야 될 게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이제 보니까. 기분 나쁘게 시리. 자꾸 외우는 양을 줄인다는 걸 여러분은 깔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외우는 양이. 여러분은 능히 소화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점은 사실은 또 약간 검토를 해봐야 되죠. 알겠어요? 곽유지 선생님도 괄호 2번의 세 번째 줄에 의심스럽다 이렇게 써놨죠. 딴 거지만. 그래서 모든 지체가 나오면 그게 어떤 지체든 상관없어요. 종료 시점이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종료 시점이라는 건 지체의 종료 시점은 정해져 있어, 이게. 네 가지밖에 없어요, 언제나. 이상하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지체. 이행지체 논점은 뭐예요? 이행불능의 효과와의 구별점입니다. 이행 강제나 강제 이행은 지체에만 있고, 여러분이 불능의 효과를 보면 87페이지에 지체에 없는 게 또 여기만 있는 게 있죠. 뭐예요? 오늘 나눠준 작은 프린트죠. 이건 지체에는 없고 불능에만 있어. 이렇게 기억하면 쉽잖아. 강제 이행은 지체에만 있대네요. 대상 청구권은 불능에만 있네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오늘 나온 작은 프린트는 원래 송독수 선생의 논문이 가장 그 종합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 것까지. 그것도 얘기를 재밌게 썼어요. 학생들이 순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두 논문을 합친 겁니다, 이거. 송독수 선생의. 그 다음에 그 판례는 모조리다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최신 판례까지. 그러니까 이걸 완벽할 겁니다. 6페이지. 각 주도 다 읽어야 됩니다. 필요한 말들을.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대상 청구권. 이 대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신림동에서 좀 공부한 듯한 사람이 읽는 논문은 누구 거냐면 유사책의 저자 겁니다. 난 일찍이 그런 표현을 자제해 달라니까. 일찍이 그런 충분치 못한 논문을 처음 읽어봤어요. 이거 말고 대상 청구권에서 심도 있는 논문은 최병조 선생이 쓰신 게 있습니다. 로마법의 전통에 따라서 법제사적으로 검토한 건데 그 결론이 이상하게 소설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거의 확립됐어요. 판례가 원래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걸. 근데 여러분 효과에서 차이점은 뭐예요? 이행지체에는 강제 이행인데 불능에는 없어요. 근데 대상청구권은 불능에 있는데 지체에는 또 안 보여. 그 다음에 불능에서는 지연배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거 딱 기억하면 돼요. 요건에서는 이행기가 와야 되는지 안 와야 되는지. 두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있어야 되는지 할 수 없어도 되는지. 그거밖에 없는 거 아니야. 차이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쉬었다가 불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